만약에 너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대학자들이 밥만 먹고 이 성량만 생각했던 분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고.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압축한다라는 거. 객관적 정보 압축으로 정리해야 돼요. 철학 제재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는 원래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아서 막 느껴서 막 이런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나?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주변에서도 아마 철학적인 얘기라든가 어떤 깊은 머리채에서 감동을 주는 건 아주 어렵고 깊이 있는 용어를 듣는 그런 철학에서 오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서민이니까.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인데 객관적인 정보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독해하는 방식처럼 일단 첫 번째는 마침표 단위로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어로 정리하기를 권장합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이런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철학 제재는 이렇게 문장으로 끊어도 문장 단위로 이해를 해도 좀 어렵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핵심어를 찾자에서 여기에다 좀 체크를 해봅시다. 1문단의 핵심어를 일단 정리하는 걸로 1문단의 핵심어를 좀 찾는 걸로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성리학의 중심 이론 중 하나는 이기론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좀 볼게요. 이에 대해 율곡이인은 현상세계에서 리와 기가 함께 존재하는 점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리의 무형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의 무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랬나? 그 다음 또 이처럼이라고 하니까 접속어 독해도 한번 좀 해보죠. 하기 전에 이리저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는 앞뒤가 같이 묶이는 두 개의 핵심이 있는 거고 두 개의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고 리와 기는 원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현상세계 리, 기구나. 그래서 여기도 리와 기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리와 기가 함께 어쩌저쩌고해서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봐서 이기론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여기에서 중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중심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이제 앞으로 핵심을 안 쓸 거예요. 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나왔던 이기론, 그렇죠? 네, 이기론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좀 잡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갈까요?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구나. 그래서 이기론에서 리는에서 이기론의 구성 하위 요소가 첫 번째가 리에 관련된 것, 한마디로 존재와 생성에 관련된 법칙,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자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원리, 그 다음에 기준 또는 표준, 요 정도로 밑줄을 쳐둡시다. 그 다음 기는에서 기를 설명하고 있죠. 이기론이니까 여기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와 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기를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1, 2로. 그래서 기는 뭐라고? 현상적, 진료, 즉 현상적이다, 진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밑줄 재료라는 뜻이에요. 재료나 구성 요소나 현상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또 하나 있네. 리와 기에 대한 개념 이해 어쩌저쩌고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존재는 리와 기의 합에 의한 것에서 리와 기의 합, 요것도 좀 밑줄. 자, 리와 기, 합이죠. 그래서 이기론을 이렇게 했을 때 따로 쓰려고 했으나 이 리와 기를 이렇게 놓고서 한번 핵심어를 정리합시다.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때 리는 형체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연결할까?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둡시다. 안 되면 압축을 하면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압축을 해버리면 돼요. 또 기는에서 여기는 동그라미 해놔야 되는데 또 기는 리에 근거하여 운동 변화하며 현상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서 굉장히 개념적인 거잖아. 그래서 리는 무엇이고 기는 무엇이고 하고 현상적 요소니까 여기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 현상과 쭉 연결을 합시다. 이러다 보면 지문이 너덜너덜해져요. 철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너덜너덜해진다. 실제 수능에서도 철학 지문이 나오면 독서 지문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예, 정보도 많죠. 연관성 해야 되죠. 거기다 또 압축해서 정리도 해야 되지.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리와 기는 원래 구분되는 것이지만 해서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현상 세계에서 함께 존재하는 관계이다. 해서 원리적으로는 구분, 현상 세계에서는 함께 존재라고 해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지. 그래서 리는 무형의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의 유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 움직이지 않는 리의 무형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의 유형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리, 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는 조금 위에다가 법칙이자 원리인데 한마디로 근본적인 거예요. 법칙, 원리, 리만 모아서 갈 거예요. 그 다음 또 리를 모아서 가니까 여기에서 볼 때 뭡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빼고 형체가 없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는 건 아니지만 압축을 하기 위해서 형체도 없고 불변의 원리니까 원리말을 좀 반복을 많이 했네. 나중에 대표적으로 기억할 땐 반복적으로 표현한 원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는 원리에 해당되는 것, 근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쭉 가서 또 리를 찾습니다. 리를 찾는데 원래는 구분되는 건데 이 두 개 관계를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여기 요 옆에다 할 거고 다음 또 리에 대해서 더 쓸 거 뭐가 있지? 리와 기 더 안 보이죠? 그래서 리 이렇게 되고 기로 갑시다. 그 다음에 기로 가서 여기 2번 기로 했죠. 해서 번호를 여기에다 이렇게 매겨줄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인데 기는 진료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진료 형상. 그 다음에 현상적 요소를 가리킨다. 쭉 가서 나타나는데 현상 세계라 형상? 현상이죠. 여기 진료 현상인데 자 여기 어때요? 현상이 기는 어쩌죠 해서 현상과 존재하는 리와 기 현상 세계에서 드러난 모든 현상과 존재는 리와 기의 합이다라고 해서 요 현상에다가 조금 파생을 합니다. 이 현상은 여기에서 리 플러스 기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이 정도로 할까요? 원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데 리와 기가 합쳐지는 것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어니까 현상적인 요소인데 자 현상과 존재는 리와 기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요거를 좀 여기다 넣은 거고 그 다음 이때 리는 어쩌저쩌 기는 리의 근거에 운동 변화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운동 변화예요. 운동 변화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어쩌서 이제 리와 기를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기론에서 나타나는 리와 기는 해서 이렇게 하나 더 합니다. 리, 기는 원래 구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원칙으로는 구분이에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요건요. 원리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원리적 구분에서 여기에다 쓰는데 원리적 구분 하지만 플러스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현상적으로는 함께 존재한다. 현상적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즉 리기인데 원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현상적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니까 서로 결합관계를 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리의 무형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무형, 여기는 뭐라고 그랬지? 움직이는 유형에 대해서 누가 바로 이율곡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 이기론에 대해서 율곡이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의 유형에 대한 그죠?
무형, 유형이고 다시 니의 무형과 현세 음식은 기의 유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무형, 유형 제시했다 요겁니다. 뭐 핵심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와 기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율곡 선생님이 견해를 제시했구나. 아직 기정진 안 나왔어요. 기정진의 견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율곡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소환이 됐어야 되니까.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여기 바로 앞에서 견해를 제시했으니까 이 견해를 제시한 것을 두 번째 문단이 이어받았어요. 누가? 이율곡이 제시한 거예요. 이의 리와 기에 대한 견해라고 여기 바로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게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 정리용이 아니라 그냥 보세요. 정리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율곡의 어떤 견해가 무엇인지 예, 나타나야 되죠. 예, 이의 견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견해 제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침표로 끊어서 핵심어 찾기 예, 좀 더 수월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여기선. 그래서 이렇게 끊고 쭉 가서 점에서 이거 문장이 좀 길죠? 예, 여기 이렇게 긴 문장 피하고 싶어요. 이러한 내 접속어 체크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글쓴이는 접속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네요. 접속어의 파괴력이라든가 효용성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주 접속어를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선 견문장이 길고요. 드디어 나타났다. 기정진. 다른 이름 나타난 거 체크해야 되죠. 일단 이의 견해와 마지막을 보니까 플러스 기정진이 나오네. 우리는 소주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압축하기 위한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도덕 실천과 결부에서 이의 견해부터 갑니다. 도덕 실천과 결부에서 니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비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덕 실천과 결부, 밑줄 쳐놓을게요. 도덕 실천과 연결이 돼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비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네가 현상 세계의 운동 변화는 기의 근거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네가 기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좀 덜 복잡하기 위해서 최대한 밑줄만 쳐놓고 넘어가 볼게요. 그의 견해는 움직일 수 없는 리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요거는 다 밑줄 쳐야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리의 역할은 제한적,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기의 역할은 강화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리와 기에 대한 이해 논의는 도덕 실천과 관련하여 도덕 실천이 있죠. 그 다음에 선한 본성인 리의 실현이 현실에서 운동 변화는 가치 중립적이고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기에 의해 리의 실현이 쓸데없는 말 다 빼버리세요. 예, 악으로를 가서 기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핵심은 요거네요. 예,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 네가 그러한 거야? 기가 그러한 거야? 요거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니야 기야.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일이 여기서 였다는 점에서 성령의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요거 한계점이에요. 문제점은 분명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니입니까? 기입니까? 도덕 실현. 네. 기죠. 기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왜? 움직일 수 없는 리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기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기에 의해 주도되는 요 내용 때문에 도덕의 실현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기가 돼요. 여기서. 주도권을 기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해 계승자들은 이기론적 이해를 심화하면서
선의 실현을 근거 짓는 논의를 거듭하였고, 요런 건 됐어요. 요건 버려도 돼요. 19세기에 이르러 기정지는 이의 이계론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합니다. 자, 기정지는 뭐를 했다고? 예, 이의 이계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대요. 도덕 실천의 근거로서 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리의 적극적인 역할 뭐라고? 도덕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의 견해 정리하고 기정진의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의 견해가 좀 더 앞서 있으니까 1500년대 사람이고, 예, 기정진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19세기 1800년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어떤 그 생존 연대는 약 300년 가까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와 기정진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의 견해를 1번으로 잡고 여기를 크게 2번으로 잡아봅시다. 자, 1번에서 이의 견해에서 자, 리와 기에 대한 견해예요. 예, 요 견해 계속 이어지는데, 예, 리와 기에 때 도덕 실천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뭐가? 리의 역할이, 그죠? 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리 역할이, 요거는 한번 써놓읍시다.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이는 리가 기의 근거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해서 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기의 근거가 된다라고 본 거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역할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기의 근거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리와 기를 비교하면 리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리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해서, 예, 요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좀 빼야 되겠네. 움직임이 제한적이에요. 움직임이 제한적이라서 여기 움직일 수 없는 X로 해야 되겠네. 움직일 수 없는 리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반복된 거야. 앞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기의 역할은 강화가 된다라고 해서 기는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기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네, 스스로 움직여서 역할이 강화된다라고 했고, 또 보자. 그죠? 네. 이러한 리와 기에 대한 논의는 도덕 실천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도덕 실천이네요. 자, 리와 기에 대해서 도덕 실천. 누가 얘기합니까? 긴데 요 두 가지를 좀 봅시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도덕 실천에 대해서 가게 되면, 리보다는 기가 앞서게 돼요. 주도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주도권이 기에게 있기 때문에, 기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도덕 실천 또는 도덕 실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한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에 의해서? 기에 의해서. 기가 주도를 하게 되면 도덕 실현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바로 요 전체가 한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 예, 요게 한계점이죠. 이 한계점에 대해서 기정진이 비판을 때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계론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내놓으면서 도덕 실천의 근거로서 리가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율곡의 견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정진은 리가 주도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력이겠죠? 네, 기정진의 견해는 요게 뻑하니 나왔다는 얘기예요. 도덕 실천으로서 리의 적극적인 역할, 그죠? 네, 그래서 기정진이 이렇게 했고, 이기론은 도덕적 세계를 이상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도덕 가치를 리에서 찾아야 된다 해서, 예, 리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즉, 이의 견해의 핵심은 뭡니까? 리와 기를 같이 보고서 스스로 움직이고, 또 여기 하나 더 할게요. 기의 근거이긴 하지만, 예, 도덕 실천에 대해서 도덕 실천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 이게 문제라고 본 거지. 아니, 인간의 희노애락 애호욕이 도덕 실천을 한다고 도덕을 뭐 기분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야? 바로 요 부분. 기가 도덕 실천을 주도한다라고 봤던 이율곡의 견해에 비해서 기정지는 어떻게 봤다고? 네가 도덕 실천을 주도해요. 자, 기정지는 네가 도덕 실천을 주도한다. 다시 한번. 네가 도덕 실천을 주도한다라고 이율곡을 깠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율곡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실학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율곡의 사상에서 역할이 제한적이고 움직임이 없어서 기의 근거가 되지만 주도성이 없어요. 근데 기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주도성을 갖게 되는데 이 주도성에서 그죠? 도덕 실현으로 도덕 실천 또는 도덕 실현으로 가보게 되면 실현 또는 실천 도덕 실현으로 가보게 되면 도덕 실천을 실현이라고 써놓을게요. 도덕 실현을 주도하는 기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네모 박스를 할까? 요건 괜찮아요. 요건 반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정지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도덕 실천이 제한되는 거예요. 도덕 실현을 주도하지만 이렇게 도덕 실현, 도덕 실천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도덕 실천이 기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여기 있죠.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요 문제점인데 이거는 이율곡의 후학들이 끊임없이 어떤 연구를 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보고 기정진이 비판을 한 거지. 야, 이상한데 왜 도덕 실현을 하는 것이 왜 기가 주도하는 거야? 희노애락 애오욕 변화무쌍한 감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도하는 거야. 마치 이율곡이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님의 견해를 다시 소환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계점에 대해서 네가 주도한다고 다시 한번 비판을 했어요. 누가? 기정진이. 그래서 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문제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팩트 정리를 하는 걸로 우선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제 들어가 보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키워드만 정리합니다. 키워드만 정리하고 글씨를 좀 작게 썼으면 세 번째 문단도 좀 볼 텐데 자 여기 세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갈게요. 세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문단인가요? 페이지 좀 바뀌겠네. 자, 세 번째 문단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침표로 그죠? 마침표로 끊어봅시다. 견문장이 굉장히 길죠. 끊고 그 다음에 철학제재, 인문제재에서 철학과 사상을 다루는 것은 어휘적인 부분, 그 문장 표현의 그 이면적인 거라든가 근본적인 말뜻을 좀 파악한다. 그것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이면적인 정보가 담긴 부분을 압축해 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판단은 아니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죠. 자, 세 번째 문단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 기정진 나왔으니까 이 사람 글쓰기 특징이 뭐예요? 기정진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겠죠. 성량 6대가 6명의 큰 학자 중에서 기정진이에요. 이의 리와 기에 대한 견해가 자칫 기의 능동적인 운동 변화를 인정한 것을 자 어쨌든 기에 대해서 하는 걸 못마땅히 생각한 거죠. 자, 기의 능동적인 운동 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마디로 기정진은 기의 관점에서 풀어갔던 이율곡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기정진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네, 기정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진 이제 여기는 조금 단어화 시켜서 기의 능동 기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능동적으로 사용된다 또는 능동적으로 운동 변화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 인정, 예, 인정으로 봅시다. 기가 더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예, 오해라고 써놔야 되겠네. 오해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리를 현상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로 파악하고, 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원리예요. 예, 저 앞에 있었던 원리로 파악을 했고, 기의 운동 변화는 모두 리에 근거하여. 자, 기는요, 다시 한번 여기서의 기는 모두 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운동이 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 리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리가 모든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운동 변화의 원인이다 해서 다시 한번 리가 운동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야, 기가 운동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그죠? 리가 운동 변화의 원인이야 라고 해서 요거 기가 인정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였고, 리가 운동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역으로 얘기하는 것, 리가 운동 변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원리가 되는 거죠. 운동 변화의 원리라고 저기 있죠. 네, 운동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리라고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근거 또는 저기 원인은 같은 말 두 번 한 거예요. 근거이자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근거 다시 한번 모두 리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특히 그는 기의 요거 무슨 글자니? 예, 능동적인 운동 변화에 대한 인정이 현상 세계의 원리자 현상세계를 관통하는, 예, 다 빼세요. 다 빼고 관통하는 도덕의 원리를, 자, 운동 변화에 대한 인정이, 예, 운동 변화에 대한 인정이 도덕 원리인 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본 거죠.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여기 앞부분이죠. 기부터 기의 능동적인 변화를 인정해 버리면, 기를 인정해 버리면 리를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거 원인이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저 중요한 내용, 요건 빨간색으로. 기를 인정하게 되면, 자, 인정 오해를 요 풀은 똑같은 위치에 썼어요. 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 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진다라고 기정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의 운동 변화를 철저하게 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규정하고, 여기 있잖아요. 리의 여기 요거 리가 운동 변화의 근거라는 말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기의 자발적 운동 변화를 부정했다 해서 요거는 표현을 기의 자발적 운동 변화를 부정, 요 정도만 갑시다. 부정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기에 대한 거죠. 저게, 예, 기의 자발적인 변화죠. 네, 자발성을 부정을 했어요. 자발적인 운동 변화를 부정을 했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것이. 다음. 그에게 있어 리와 기의 관계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관계였고, 요게 문제네요.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관계, 상하 위계적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 위계적 관계로 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철학적인 개념을 상하 위계적 관계로 보았고, 기는 철저하게 리의 주관하에 놓이는 것이다. 위계적 관계 또는 주종 관계로 봤어요. 주종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한 번 더 정리하면, 리와 기를 이렇게 정리했을 텐데, 리와 기 주종 관계 또는 저기 있는 거 명령하는 자, 명령 받는 자니까 주종 관계로 파악을 했다라는 점이 기정진의 관점이었다라는 얘기죠. 귀인이 나가는데 술의 말과 종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자는 다만 귀인이 나간다고 할 뿐 술의 말과
종이 나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표현상의 그런 거죠.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아,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귀인이 나가는데 수레와 말, 종이 쫓아가죠. 없지 않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자는 다만 귀인이 나간다고 할 뿐, 이 여러 가지죠. 수레말 종은 뭡니까? 수레말 종은 기에 해당되는 예시고, 귀인은 뭐에 해당이 돼? 리에 해당되는 예시죠. 리가 있는데 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분화되고 있는데 없지 않지만 기가 발현이 돼요. 기가 현상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귀인이 나간다. 그것은 수레와 말과 종이 나간다고 하지 않고 귀가 나간다. 근본적인 거, 근본 원리인 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용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수레, 말, 종과 같은 기가 작용됐다,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생각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 지금 얘기했던 게 바로 요거. 그죠? 주종관계 근본적인 것은 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리와 기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주종관계라고 얘기했고, 해서 여기 다시 한번 주종관계로 머리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등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천지만물의 근원이라고 본 성인들과 맞지 않는 것, 대등한 개념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주종관계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대등한 개념을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정리하면 되죠. 기정지는 리 중심의 뭡니까? 현상, 운동 변화를 설명을 했던 거죠. 그죠? 어떻게 도덕적인 실현 부분에서, 도덕적인 실천 부분에서 리가 주도가 되는 거야. 귀인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리에 해당이 돼요. 리가 작용이 되는데, 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술의 종이 나간다라고 하지 않고, 귀인이 나간다. 즉, 리가 발현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나가 기정지는 하는 부분이에요. 리와 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리에 대한 것, 기에 대한 기정진의 견해를 세 번째 문단까지 봤어요. 근원적인 동일성의 원리인 리와 현상세계의 다양성의 원리인 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이고 동일적이고 리죠. 리와 현상세계의 다양성의 원리인 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리를 중심으로 한 견해, 다른 건 모르겠고 리와 분이 나오더라도 리를 중심으로 한 견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요. 기정지는 리빠야, 리빠. 이황 선생님처럼 리를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리 안에 분이 포함되는 이론적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럼 분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리와 분. 그래서 다시 리와 분인데, 분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분은 뭐니? 기하고 분은 뭐가 다른 거니? 한번 체크해 보자. 기와 분은 뭐가 다른 거니? 응? 기와 분은 뭐가 다른 거야? 정리해 보세요. 자, 기와 분은 뭐가 다른 거니? 기는 일단 현상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잖아. 현상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고, 그 분은 현상 속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내요. 하니까 분과 기의 관계를 보면 기의 또 다른 요소, 명칭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여기서. 그런데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제시하며 리 안에 분이 리 안에 분이 포함되는 이론적 구조를 확립,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그려볼게. 원래 리하고 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황 선생님 때는 리가 중심으로 됐었지만 이율곡 선생님 때 다시 기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기정진 때 이렇게 바꾸면서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난 거죠. 바로 뭐라고? 기가 아니라 요 안에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즉 얘를 생각하지 않고 분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리 안에 분이 포함이 되면서 이론적 구조, 하나의 리라고 하는 요 구조 안에 마치 부분집합처럼 이렇게 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리와 기를 구분한 건데 구분하지 않는 기를 분이라고 생각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는 보편 원리인 리 안에 현상 세계에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원리인 자, 요것도 원리네. 자, 리 안에 현상 세계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분인데 다시 한번 현상 세계와 관련되고 변화도 있는 것. 요게 바로 뭡니까? 기의 특성이잖아요. 기의 특징이 있는 요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분이 포함되어 있다. 리 안에 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 리 안에 요렇게 분이 있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이걸 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어떤 게 우이고 막 좀 논리가 있지 않느냐. 이 안에서 노는 거다. 바로 요 리와 분 요렇게 한 가운데 있는 것. 기라고 하지 않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구조로 놓으면은 그동안 너희들이 설명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다 설명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제시한 거예요. 기정진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자, 네 번째 문단.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분의 원리에는 보편적인 리가 갖추어져 있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이 정도는 해놔야 그래도 기정진의 내용이 좀 이해될 거예요. 정확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는 돼야 된다 해서 핵심 키워드 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여기 끊고 그는 리와 분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렇죠? 유기적 연관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분으로 바꿨어요. 기를 분으로 치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리와 분이 나누어져 있으면 유기적 연관성을 잃게 되는 문제 다시 한번 보편적인 분의 원리 안에는 보편적인 리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리와 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리와 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정진의 견해였어요. 여기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좀 지울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그는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존재가 쭉 해서 드러나는 원인이 기가 아니라 현상이 드러나는 원인이 기가 아니라 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현상 세계가 리의 구현을 원리적으로 확인하고 도덕성에서 갖춰져 있으면서 요거 이론적으로 원래 기라는 것이 아니라 리 안에 구성 요소로서 하위 요소로서 분이라는 게 있었어. 기라고 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지워서 네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핵심어를 보게 되면 리와 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나누어지면 리와 분이 첫 번째 여기 앞에 문장에서 본 것처럼 리와 분이 나뉘어지면 여기 다 됐어요. 리와 분은 어떻게 된다고?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분리되면 문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앞부분에서 하니까 이거 앞뒤 순서를 바꿔서 보면 되잖아. 원래 앞에서 봤었던 뭡니까? 리와 분, 리 안에 그죠? 리 안에 분이 있어. 이론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래서 요렇게 리 안에 요렇게 분이 있는데 요것과 기의 관계를 좀 보면 돼요. 기존에는 기의 견해로 봤는데 기대승은 이걸 왜 기를 따로 몸 밖으로 꺼내내니? 요 안에 있는 것처럼 이론적인 구조로
그죠? 네, 이론적인 구조로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분이 있는 걸로 보면 리에 의해서 지배돼서 현상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기와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변화, 현상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분으로 본다는 얘기지. 분이 현상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봐서 같은 부분 집합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분의 뜻을 감히 이 후학이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낑낑대고 보려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하나의 법칙은 하나의 특징 뭡니까? 하나의 전제가 기를 비판을 했다는 건 기를 인정 안 한 거예요. 기를 빼버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정진의 견해가 아니었나라는 거죠. 그 말을 참아 쓰지 못하죠. 엄청난 후폭풍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라는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하잖아. 근데 여기서 요소되는 분의 요소들을 보니까 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황 선생님이나 이유국 선생님이나 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분리하지 말고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왜 다르다고 하십니까? 안에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리의 한 구성 요소로서 기라는 거를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의 지배를 받는 분입니다. 리의 지배를 받는 기가 분이에요. 이렇게 본 거죠.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상세계가 리의 체계가 따른 것이고 도덕실천의 근거가 현상세계에 있을 뿐 아니라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기정의 논의는 사후의 비판을 받았어요. 또 무슨 비판이지? 이해 학문을 철저하게 계승하고자 하는 전우는 그죠? 예, 전시성을 가진 신하가 군주의 명령을 행할 때 행위는 군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결국 신하의 행위요 군주의 행위가 아니다 해서 결국 신하의 행위, 결국만 봐요. 한마디로 명령 관계에 있었을 때 군주로부터 나온 것, 명령은 나왔지만 결국 신하의 행위요 군주의 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리와 기에 관한 기정진의 주장을 반박했다. 왜? 기정진의 리에 대한 견해가 리에 대한 성리학의 원칙, 즉 리는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는 등, 자, 리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 자, 또 다른 차이점. 네, 두 번째 문단도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요것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마디로 리는 움직일 수 없는 거야. 옛날 사람들 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고 정적인 거야 하는데 그걸 리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정진의 제자들은 이에 맞서 스승학설을 옹호하였다. 한마디로 리가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현상적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냐를 했던 건데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이렇게 들어가서 리와 기에 대한 거죠. 전후의 그죠? 전후의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후의 비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진에 대한 비판이죠. 요건데 그래서 이 논쟁은 확실히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상 세계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면에 갇혀져 근원적 세계 체제를 직시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은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한 19세기 후반 이후 그죠? 위정척사 운동뿐만이 아니라 실천적 유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의이죠. 네, 의입니다. 결론은 안 났다는 내용이에요. 기정진을 비판하는데 저기 있는 거는 전후부터 할까요? 전후는 이율곡의 사상을 계승한 것 같아요. 예시는 결국 뭡니까? 요거죠. 요걸로 영위하면 됩니다. 자, 성리학의 원칙, 리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라. 자, 전후는 기정진을 비판할 때 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을, 그죠? 이것을 부정한 기대승을 비판을 했어요. 요걸 그대로 써놓는 이유가 뭐냐? 이 전후의 사상은 뭐니? 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믿고 싶은 거야, 전후는. 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부정했다? 비판 대상이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과거에 누구야?
이만 쓸게. 이의 사상과 같은 거야, 이거는. 이율곡뿐만이 아니라 이황 선생님도 그러하셨고. 그러나 지금 이건데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기대승은 뭡니까? 리도 움직일 수 있다. 그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의 역할을 일부인 뭐가 분이 작용을 한다라고 본 거야. 리의 일부분인 이론적인 책이니까 리의 일부분인 분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리라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본 거야. 그런데 아니 뭐라고? 근본적인 게 움직인 거라고? 임금님이 리야. 리가 명령을 내려서 신하, 기가 움직였어. 그럼 그 행위는 임금이 움직인 거니? 신하가 움직인 심장과 행위한 거잖아, 행동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맞나?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어쨌든 요거에다가 기정진의 어떤 사상이죠. 기정진의 사상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정척사라든가 실천적인 유림이죠. 실천하는 유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천적인 유림, 실학사상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학사상가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네요.